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전월보다 12,658명 줄었습니다. 지난 2009년 청약저축 출시 후 처음으로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 가입자 수는 2개월 연속 감소했고 7월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의 가입자 수도 줄었습니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7년째 연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알 114에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1만 1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6만 가구 이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2년간 입주 예정 물량 중 52.6%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향후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 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와 양천구도 90%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6만 가구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현재 침체가 분양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저축의 경우 이자율이 연 1%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고금리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골맨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철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부동산이 어렵게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쉽게 하나하나 같이 함께 풀어보는 오늘 알찬 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이제 특히나 좋은 일들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뭐 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고민도 요즘 많이 해결을 해드리면서 뭐 행복하게 좀 감사하다는 소식을 좀 많이 들으면서 너무나 좀 요즘 많이 힘이 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또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또 이쁘신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좋은 일도 많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 또 부산을 또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지방에 계신 분들과 소통할 생각에 하루하루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분명히 요즘 시장이 어렵고 불안한 감은 상당히 많이 크겠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오늘 즐겁게 쉽게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에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방심하시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오늘 저와 함께 포착하시면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갔나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참
흔들리는 분양시장 속에서 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다 같은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할 주택, 매수할 주택, 이 주택 요건들이 또 다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정현우 전문가님이 또 다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매도할 주택 대 매수할 주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앵커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잘할지 제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새로 하나하나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데, 자, 요즘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전부 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 고민이 요즘 상당히 많이 크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막 힘들어.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와중에서도 또 기회를 또 포착해서 어디를 사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불안하고 침체, 말 그대로 주택 거래량이 말 그대로 8, 90%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건 뭐냐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혼란, 이런 불안감이 고조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기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매도할 주택에 대한 기준, 매수해야 될 주택의 좀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자재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고 막 전쟁하고 하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경기도 악화가 되면서 미분양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소유하냐, 소유하지 마냐 라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100이 넘으면 앞으로 좀 주택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좀 소유나 좀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높은 거고요. 100보다 좀 아래라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보다는 주택에 있어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8월 같은 부분도 보면 전국에 이런 주택 심리적인 부분에서 뭐 99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몇이에요? 49.3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많이 주택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있다 보니까 현 상태는 우리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냐 마냐 라는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한 번에 우리가 사냐 마냐 하라기보단 우리가 그래도 주택을 보실 때 입주량을 한번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도 있고 호재도 입주도 미분양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 보자고요. 입주량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2024년까지. 그래서 입주량이 특히나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이런 대구나 뭐 세종, 충남, 뭐 인천 라인이 특히나 입주가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부분을 소화를 하고 더불어서 전세도 소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특히 대구나 요즘 인천에 계신 분들이 비명들을 지른단 말이에요. 왜? 자금 회전을 굴리는 부분에서 입주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언제까지? 2024년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대구나 인천 같은 지역은 조금은 좀 힘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불어서 입주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미분양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도 미분양이야, 대전도 뭐 광주도 경남도 막 부산도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양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많다는 건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있어서의 좀 미래 가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구미가 안 당긴다. 근데 지금 보면 경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각 지역들에 은근히 미분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미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폭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분양이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양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물건들이 미분양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 조언을 드렸어요. 기간이라는 건 막 2달, 3달 반짝 미분양인 거냐. 그러면 미분양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안해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막 1년 반에서 2년 동안 내내 지속이 되면 이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지금 걔가 거론한 지역들이 분명히 미분양은 증가를 했지만 쭉 그동안 계속 미분양이었던 거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폭락이다, 떨어지다 너무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이런 타이밍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고점, 저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이 뭐예요? 이런 입주적인 부분, 미분양적인 부분. 그래서 미분양은 분명 제가 미분양 중에서도 어떤 물건인지 이런 큰 세대수가 많은 것에 있어서의 미분양인 건지 50세대, 70세대 작은 걸 지어놓고 나서의 미분양인 건지 더불어서 기간도 짧다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우리가 고려하면서 폭락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분명히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현 상태에선 이걸 함부로 판단을 하셔서 투자에 큰 실수가 좀 나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함부로 파는 거, 함부로 매도하시는 거에 대해선 우리가 한번 두드려 보셔야 될 지금 관망을 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서울 수도권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어찌 보면 좀 한 몸으로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의왕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아니 수도권에서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북쪽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출퇴근은 가능하지만 지방에서 살면서 의왕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은 어찌 보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지방도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비상이 난 게 뭡니까? 인덕원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도 5억이나 빠졌다. 잠실이라고 하는 송파구도 5억이나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문제가 좋고 위치가 좋은 지역 또한도 역시 5억이나 마이너스가 되면서 좀 거래가 되고 금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반반으로 좀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서울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게 좀 기회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가시기보다는 그 물건에서 이런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실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뭐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혜택을 좀 받으신 부분에서 뭐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이런 무주택자, 뭐 1주택자,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의 대가 없냐, 하나냐, 2개냐 이거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시청자님들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불안해 하신다기보단 그 안에서 지역적으로 먼저 기회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 좀 아래로 내려와서 이 광주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이 대구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이런 대구도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입주 물량이 많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기회를 좀 포착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이 대구와 그리고 이 광주 라인이 호재가 지금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철도 자체가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전라도 지역, 뭐 호남선, 경상도 라인선 이런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제 오송, 대전 라인을 좀 거쳐가요. 그래서 이 대구에서 광주를 가려면 뭐 찍고 가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교통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합작을 해서 이런 교통적인 달빛 내륙철도 무려 198km나 되는 철도 라인에 있어서의 좀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한번 매도 잘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도 이런 동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이런 내륙철도, 달빛 내륙철도에 있어서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서쪽에 달서라든가 달성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대구 라인 역세권 개발 KTX 또한도 역시 좋은 호재로 반영이 돼서 이 대구에서도 서쪽 라인, 그래서 광주에서 동쪽과 대구에서 서쪽 라인들이 지금 스물스물 좋은 호재로서 이런 투자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모든 시장을 하나로 퉁을 쳐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세세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지역들이 그전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지역이지만 이런 철도와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크고 작은 개발들 그리고 신축에 대한 분양들이 좀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시청자님들은 충분히 관심을 미리 가지셔서 나중에 오르고 나서 하시기보다는 요걸 좀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세하게 또 한번 볼게요.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주택값이 좀 많이 올라서 오피스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당연히 이제 딱 봤을 때 소액으로 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초역세권이다. 그럼 관심이 너무나 많이 가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사무실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도 가까운 곳에 신길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막 한 50개, 60개가 막 신축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뭐 세가 나가는 부분도 처음보다 세가 막 빠지고 가격도 좀 안 오르었던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오피스텔을 뭔가 거주지로서 생각을 하실 때 초역세권인 거 좋아요. 싼 것도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6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 올랐어요? 15년도의 가격이 2021년도랑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격이 맞다고 들어간다기보단 그래도 좀 평수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다가가시는 쪽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수요가 혼자만 있는 것보다 두 분, 세 분까지 살 수 있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어서 무조건 싸다고 지금 주변 지인의 권유로서 어설픈 뭐 정보를 가지고 사셨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세금 문제까지도 나중 가서 골머리 쌓지 마시고 매매적인 것에 대해서 매도를 생각을 하심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부산에서 멀리 오신 분이 계신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무려 20채나 가지고 계십니다. 20채나 가지고 계시니까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못 아파요? 엄청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 월세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이런 오피스텔을 봤으니까 아파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2000년에 준공을 한 아파트예요. 더불어서 1000세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태도 어느 정도 양호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의 이제 80년대 지어졌어. 근데 세대수가 되게 작아. 아유, 저는 세대수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은 적어. 근데 문제는 평당 가격 자체가 배 이상의 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역세권이지만 이 주변 바운더리 안에 분명히 주택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포진해 있지만 이 준공을 많이 볼 거냐, 세대수를 많이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향으로만 봤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80년대지만 세대수는 좀 작지만 이런 부분에서 투자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팔 생각이시라면 좀 한숨 고르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사실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또한 역시 한숨 좀 고르시면서 미래 가치에 좀 중점되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아이는 주변에 큰 개발이 되거나 리모델링을 뭘 해야 되는데 지금도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갑자기 리모델링을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방향성을 제가 뭐 지역적인 것도 얘기를 해드렸고, 세세한 주택적인 것에 대해서도 어떤 물건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물건은 팔으라 조언을 드렸는데, 굵직하게 4가지로 좀 나눠드리면 관심을, 청약은 항상 관심을 지금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토지도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하시면서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아이가 잘 되면 나머지 1기 아이도 좀 잘 됩니다. 물론 시간 싸움이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막 내놓기보다는 현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좀 차분하게, 그래서 이런 맥을 집어서 이 4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광역시라든가 지방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광역시 상황과 지방의 상황의 위치와 연식과 이런 세대수,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뭐 제가 또 따로 봐드리는 또 시간을 가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단 내가 보유한 게 이건데 팔까 말까 조금은 좀 정립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섣부르게 매도, 섣부르게 매수는 지금 주의하셔야 된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따져보면 그래도 미래 가치가 높을 부동산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 또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 부산 지역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부산 부동산 전망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비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자세한 정보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외부에도 이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문의 전화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네. 하남시 창우동에 꿈동산 신한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네, 창우동의 꿈동산 신한아파트.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요. 금매는 자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투자? 네,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으로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네네. 해주셨어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인데요. 창우동입니다. 꿈동산 신한아파트. 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꿈동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대가 좀 되는 지역이니까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시네요. 자, 시청자님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뭐 올해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올해요. 올해 거주를 하러 들어가셨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좀 상반기에 좀 투자하신 분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요, 시청자님. 네. 특히나 이제 강동구에 뭐 신축 있으신 분도 힘들고, 아니 뭐 잠실이 뭐 5억 빠졌다는데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래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불안해만 걱정만 하시기보다 어쨌든 호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하남을 얘기를 할 때 좀 비교 대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기가 좀 좋은 동네가 있어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분당 아세요? 네. 분당 부동산은 뭐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분당 부동산은 좀 별로라 생각하세요? 너무 비싸서 보이죠. 비싸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 요 꿈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역세권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검단산역도 있고 뭐 근처에 뭐 스타필드 있고 왼쪽에 유니온 파크 아세요? 네. 뭐 쓰레기가 뭐 날라다니네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간만 보다가 투자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하가 돼서 생활 네. 자체가 뭐 냄새도 안 나고 뭐 근처에 뭐 팔당대교에서 상위가 참 좋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검단산이 있고 이런 한적한 서울 외곽 쪽에서 거주하시기도 좋고 좀 외곽으로 좀 빠지시기도 좋은 아주 좋은 동네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 분당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분당이 자 가설을 세워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분당에서 순회나 서현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옆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 발표가 나면 어떠시겠어요?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찬성하죠. 찬성하세요. 네. 자,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분당에 예전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판교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나요? 왜 반대했어?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더 좋은 동네가 생기니까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막 저주였단 말이야, 이분들이. 판교만 네. 들어올 때. 그래서 너넨 반드시 미분양 날 거야 하니까 판교가 미분양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미분양 났어요, 판교가, 시청자님. 동탄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싹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근데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기회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분당 분들은 판교 바라기가 됐단 말이야. 판교가 더 네. 오르면 분당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옆 동네에 뭔가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건 좋은 네.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예,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하남 신도시가, 교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매우 좋은 소식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3호선 철도 연장 부분 있죠, 시청자님? 네. 예, 이런 부분까지도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하남 교산이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하남에 투자를 할 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다가 할까요? 옆에 거다 할까요? 관심은 옆에. 어쨌든 새로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올해는. 네.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 내년 하반기쯤에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이 네. 올해는 이제 저라고 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올해에 있어서 가격은 뭐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답답할 게 뻔할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고민은 시청자님이 결국은 빨리 받아들이시냐 못 받아들이시냐 그 차이예요, 시청자님. 자, 네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 호재 아시죠? 네.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가밀도 좋아지고 거여마천 더 좋아지고 교산 더 좋아지죠? 네. 그럼 얘들이 잘 나간다는 건 시청자님이 질투해야 돼요. 잘하고 있네. 더해 이렇게 해야 돼. 더 하라고 해요. 더 하라고 해야 시청자님이 더 좋아져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 사례에 따른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언이니까 얘는 급하게 마음을 드시면 드실수록 시청자님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왜냐면 신축이 들어오고 분양하는 곳이면 사람들이 여기 관심 가지지 옆은 잘 관심 안 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언제 관심 가지냐?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엔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뭐 지금 현 상태에서 오르네 마네 뭐 떨어지네 빠지네 그거는 백날 첫날 고민을 해봤자 머리만 아픈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숲에 따른 그림은 제가 대충 그려드렸죠, 지금.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 하실 일은 뭐야?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교산 신도시 좋아요? 가밀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건 자연스럽게 따라서 값은 올라갑니다,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요거에 파묻혀서 오르네, 떨어지네,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는 후장 거고 교산이 네.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청자님 부동산도 잘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 상황을 보시고서 그때 더 가져가냐 파냐를 판단하심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네, 생각하는 건 감사합니다. 의미가 제가 봤을 땐 크게 없다.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거 있어요? 참아봐야 돼. 이걸 빨리 기다려봐야죠. 받아들이면 편해요. 네. 이걸 못 받아들이면 막 힘든 거야, 사람이.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타이밍을 좀 노리시거나 하심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오르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서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뭐 개발 진행이라든가 뭐 어쨌든 얘가 94년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이 또 합심을 해서 리모델링 합시다. 재건축 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사 떠가지고 막 하면 또 오를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조언은 안정감이 있는 부동산이니까 크게 경거망동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조언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하남시 지금 상호동 꿈동산 신한 아파트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걸 더군다나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하신다기보다는 주변의 이 신도시들 같이 좀 개발이 되는 상황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에 이 고민을 다시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그 당진 그 502 쪽에 네. 226-8번지, 9번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얼마나 이거 오래되셨을까요? 아마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황해특구 뭐 이렇게 한참 한다고 할 때 그때 구입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됐죠. 그렇죠. 한 대략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될지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전화 잘하셨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전화를 주셨으니까 오늘 좀 어떤 답변을 내리는 게 좋을지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충남 당진시 지금 502니까 송화급인 것 같아요. 502 226-8, 226-9번지 토지입니다. 보유하신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신 상황인데 자, 전화 너무 잘 주셨죠. 아직 결정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좀 더 가져가 볼까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할까 고민의 기로에 서 계신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아주 정석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뭐 하시기 전에 여기 연락을 잘 주셨고요. 일단 당진의 부동산이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잘 되신 분은 엄청 잘 됐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어려운 분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혼자 하기는 특히 이제 토지가 어렵지만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당진을 제가 쳐볼게요. 당진이 시청자님 네네. 상당히 넓어요, 시청자님.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네. 당진에서 지금 잘 되고 자산 가치가 쑥쑥 늘어가신 분은 혹시 합덕 아세요, 시청자님? 네네. 가봤습니다. 네. 그때도. 예. 그래서 여기는 기본 뭐 계획이 발표가 나고 개발을 하고 착공을 하면서 동네가 철도 호재를 통해서 요 시청자님에서 좀 내려오시면 요 동네가 엄청 올랐어요. 산업철도, 뭐 서해선 철도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거쳐서 인주를 거쳐서 이런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당진에서 이렇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산업 인입철도 송악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성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철도 라인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이게 올해 4월에 이렇게 확정이 났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이제 확정이 난 건 좋은데 이제 삽을 뜨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직은 미정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뭐 소문이 났다, 뭐 계획이 났다 이렇게 뭐 얘기만 듣고 막 지인이 막 좋다 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정확한 모든 건 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팩트라는 건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되고 막 착공도 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 시기 때 해야 우리가 좀 안정감 있게 가는 투자가 좀 될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요런 이제 계획선이 있는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랑 물가랑 일자리랑 요 사이에 있으신 부동산이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요 우강이라든가 신평이라든가 송악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이 구역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럼 시청자님이 여기에 있는 게 다 있으신 게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요렇게 하시게 되면 좀 약간 마음고생 하시게 되는 케이스고, 네. 제가 조언드리는 투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이 나서 돈이 지금 투자가 되면서 보상이 풀려버리니까 라인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라인 확실히 결정 났을 때 요 옆에 하면 벌까요, 못 벌까요, 시청자님? 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은 하시고 나서 좀 약간 뭉뚱그려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시기적으로 살짝 좀 네네. 섣부르셨던 것 같고 좀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평택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 간접 영향이라는 건 평택이 커지면서 요 읍성포구라든가 삽교호 아세요? 네네. 네. 요 라인에 있어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몰리시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이유는 뭐냐? 평택이 이렇게 평택항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요 인주면이라든가 그리고 오른쪽에 백석폴이라든가 평택이 발전이 되니까 요 충청도 라인 또한도 역시 평택의 혜택을 좀 받도록 여기에 돈 투자가 좀 되고 뭐 개발 소식이 좀 이전이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혜택은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좀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현격하게 만족을 느끼시려면은 앞으로 한 7년은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7년 정도요? 예. 네네. 만족을 현격하게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때쯤 되게 되면 개발이 좀 마저 되고 얘들도 어느 정도 착공 공사 개발을 하면서 주변도 용도가 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 좀 먼 후리 7년 뒤의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랑 만약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팔고서 갈아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기다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청자님은 또 못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참는 네.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제 조언은 현 시점에서 4월에 기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주변 동네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좀 다른 데를 갈 거니까 뭐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잘 해보시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갈아타셔요, 시청자님. 네네. 현재 잘 국가가 뭐 철도 호재든 도로 호재든 그런 지금 개발하는 곳에 관심 가지시는 게 7년 네. 기다리는 것보다는 3년 정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걸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연락 드릴 테니까 제 우선 방향은 7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갈아타시자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 당진의 이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좀 너무 일찍 들어가셨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개발 호재들 다 누린다고 한다면 7년 정도를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다 하신다면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아타는 지역들 어느 지역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까 싶으시다면 저희와 조금 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토지를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시점 좀 여쭤보려고.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송남리 돌돌 6번지요. 송남리요? 이게 지역이 어디죠? 천안입니다. 천안 송남리에 서북구 네. 선거읍 송남리 돌돌 6이요. 226. 네. 네, 지금 이 토지 보유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예, 40년 가까이 돼요. 그럼 그 40년 동안의 이 고민을 지금 이걸 더 가져가야 되냐, 정리를 해야 되냐 고민되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오랫동안 또 묵혀져 있던 고민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져 있는 고민인데, 천안 서북구 성급 송남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정리를 할까 기다릴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네. 고우세요? 아, 남성분이신데 방송이라도 엄청 고우시네. 네. 예술 쪽에 좀 종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네, 네. 야, 보면 목소리가 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천안에서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어쩌면 뭐 이게 뭐 집에서 좀 내려오신 부동산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투자 목적으로. 아, 투자 목적으로 네. 예전에 직접 하신 거예요? 아, 부모님께서. 아, 부모님께서. 예, 예. 자, 부모님이 뭐 다 뜻이 있으시니까 하셨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랬는데. 예.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 좀 임자를 좀 만나시는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 가격 맞춰서 매매하심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아, 네.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지금 천안에서 시청자님처럼 부동산을 보유하시다가 어르신도 있으시고 젊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상속을 받으시든 투자를 하든 증여를 받으시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천안 아산에서 포도밭을 보유하시고 임야를 보유하신 분들이 건물주 되신 분들 많은 동네 어딘지 아시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 네. 탕정 아시죠? 쪽인가요? 네. 네, 탕정면에 예. 큰 투자가 정부와 기업이 합심을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면서 아산에 네네. 부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위치일 네. 뿐이고 네. 시기와 때가 맞았을 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여기에서 돈 버신 분은 요 주변의 부동산을 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셨겠죠. 이게 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천안 아산에서 복부인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 여기입니다, 시청자님. 아, 자, 네. 그 일이 지금 시청자님 동네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소유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네. 아시지만 좀 확답으로는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천안 도심이랑 도로 개발이 내년, 예. 내후년에 요 개통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옆으로. 예. 서북 선거도로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걸 내는 이유가 심심해서 놓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교통이 좋아지는 건 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굳이 여길 교통을 좋게 하냐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천안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겁니다, 시청자님. 아, 네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쪽으로도 늘리고 천안이 남쪽으로도 일자리를 늘려요. 예, 예. 그래서 북쪽에 보면 천안 테크노파크, 네. 그리고 천안 선거산단, 네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가 시간이 이제 지남에 있어서 앞으로 쭉쭉쭉 더 오를 여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때문에 이 아이는 교통이 좀 좋아지면서 가격 영향을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매매적인 부분을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지금 천안이 뭐 KTX도 있고 뭐 천안 뭐 청주 아산 도로 뭐 육산단 풍세 막 많잖아요. 네. 전부 다 시청자님보다 더 못생긴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네. 뭔가 예언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큰 네. 뜻을 가지고 지키신 거니까 급하게 매매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셔서 그때 좀 많이 붙여서 하시던 적당히 하시던 여유가 네. 내년 하반기에 많이 생기실 거니까 올해는 네.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같이. 그죠? 네, 그럼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천안 서북구 성급 송남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급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매도를 원하신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시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